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독특한 야생동물의 땅,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곳.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지금은 낮이고 여러분은 물과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걸어다니면서 그 귀중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지평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은 피곤하고 몸은 모든 열기를 느끼고 있어요. 마치 매운 고추 한 접시를 다 먹은 것처럼 많은 땀을 흘렸어요. 더위는 기온이 평균 38도에 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니까요. 열대 사막 중에서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실 추운 사막이거든요. 남극과 북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사막은 100만 개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크기에 맞먹습니다. 북극 사막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쭉 뻗어 있어요. 약 10만 개의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를 나란히 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막은 보통 아열대 기후에서 해들리 순환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공기는 적도에서 상승하고 아열대 지방으로 하강해요.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건조 효과를 가져오고 사막의 풍경을 형성하죠. 1920년대 이후로 사하라 사막은 10% 이상 팽창해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아마도 사하라 사막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로 알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사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년에 10cm 미만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매우 적은 강수량 지수 때문에 사막은 보통 건조하고 황량해요. 공기 중에 습기가 거의 없고 낮 기온은 54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동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의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 수톤의 모래가 없는 북아프리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년 전 사하라 사막은 사실 하나의 큰 오아시스였어요. 최근의 발견은 과학자들이 현재 녹색 사하라라고 부르는 것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1800년대 중반 사하라를 횡단하던 독일 탐험가는 유목민 예술가들이 남긴 그림과 판화를 발견했어요. 그가 그 그림에서 본 건 실제 환경과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낙타와 사막의 초목만 있는 메마른 풍경 대신에 그 바위 그림에는 기린과 하마 같은 정글 동물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가축과 소와 양과 같은 풀을 뜯는 동물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대 사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풍경이죠. 예술가들은 보통 주변에서 보이는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독일 탐험가의 흥미를 끌었죠. 그 그림은 매우 상세해서 예술가들이 그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그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 바위 그림은 서사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에 퍼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곧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북아프리카가 한때 훨씬 더 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해안 근처의 심해 퇴적물에서 증거를 발견했어요. 사하라 더스트 플럭스라고도 알려진 수중모래와 진흙의 표본은 지질학자들에게 녹색 사하라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에서 더 많은 먼지가 바닥 밑바닥으로 날릴수록 그 지역의 기후는 더 건조해져요. 퇴적물 중심부는 습한 기간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먼지가 훨씬 적어서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은 지구의 자연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지구는 23.5도의 기울기에서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각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지구의 기울기는 각 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지구의 여러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녹색 사하라 기간 동안 지구는 오늘날보다 4에서 8% 더 많은 햇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만 년 전에 지구가 기울었을 때 북반구는 더 많은 직사광선을 받았고 그 지역의 습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북반구가 더워짐에 따라 몬순 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아프리카 몬순이죠.
몬순은 한 지역의 강우량과 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한 부분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과 결합하여 수분을 대기로 끌어올려요. 조금씩 북아프리카의 습도가 높아졌어요. 늘어난 습도로 사하라 지역에 실제 수역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모래보다 수분을 더 잘 유지했어요. 사하라 사막 전역에 걸쳐 천연 분지와 그 안에 미국의 5대5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건조한 지역에서 활기찬 사회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고대 문화는 아프리카의 습한 시대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연구에 따르면 약 9,000년 전에 사하라 사막 전역에서 인구가 정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벽난로, 사냥 도구, 낚싯바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뼈 더미 흔적도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800만 년 동안 230번 이상의 녹색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 복사는 자연적인 궤도 주기 때문에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틀림없이 녹색 사하라의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일 수도 있지만 꼭 있을 거예요. 사하라가 녹지대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시 사막지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건 상당한 축 기울기와 몇 년간의 재조정 뿐이에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다른 현상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국립과학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지난 90년 동안 10% 팽창했어요. 이 현상은 사막화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 사막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하라 사막은 현재 사헬의 반건조 지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 지역은 3,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곳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어요.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때 유목민이었던 농부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토지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토양이 약화됐습니다. 식량 수요로 인해 땅이 너무 많이 경작되어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연구는 또한 자연적인 기후 주기가 사하라와 사헬의 강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모든 사막이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사막의 경계는 건조한 겨울에는 확장되고 더 습한 여름에는 수축될 수 있어요. 사하라의 남쪽에는 차드 분지가 있어요. 그곳은 현재 사하라 사막의 팽창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수역입니다. 차드 분지는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의 대기 및 해양 전문가는 이 지역 전체에서 강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줄어든 강우량 때문에 분지 전체에 걸쳐 물은 더 적어지고 심지어 차드 호수마저 말라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여겨지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도 팽창하고 있어요. 이곳은 산티아고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남쪽 국경은 칠레의 수도를 향해 확장되고 있어요. 기후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시는 건조하거나 반건조 지역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농경과 가축에 의존해온 한때 비옥했던 지역 강의 계곡은 칠레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수입원이 줄고 있어요. 2010년 이후로 산티아고는 평균 강우량의 3분의 1의 비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도시 밖에서 농부들은 푸른 금, 즉 물을 찾아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사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사하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저만큼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래 언덕 사이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고대 보물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래에서 이상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커다랗고 검은 석탄 조각이나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표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특이합니다. 이 독특한 물건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물체입니다. 이 돌은 지구가 우주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어요.
이 특이한 운석은 2020년 사하라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 표면에 있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동위 원소를 분석했고 그것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사상 우주에서 나온 마그마의 가장 오래된 샘플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형성될 시간이 없었던 작은 원시 행성에서 왔어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많은 거대한 소행성들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대한 천체로 형성되어 나중에 행성이 되었습니다. 큰 바위의 행성들은 작은 행성들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돌덩어리는 막 형성되기 시작한 작은 원시 행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소행성이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 행성은 수십억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른 행성의 일부가 되었고 일부는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까지 우주를 떠돌고 있었죠. 그 후 그것은 지구의 대기 속으로 들어왔고 현재 사하라 사막으로 알려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 암석은 202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암석의 침식에 의하면 훨씬 더 일찍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30kg의 무게가 나가는 이 고대 물체는 내부에 여러 개의 다른 운석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용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암이에요. 그것은 식으면서 굳어졌고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거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우리 태양계 기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윌라메트입니다. 크기는 7.8평방미터이고 무게는 15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버스 절반 무게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우주 물체의 표면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발견된 대부분의 운석과는 달리 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윌라메트는 니켈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속 조각은 1906년에 발견되었어요. 현재 이 거대한 바위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 중 가장 큰 것은 호바입니다. 이것은 나미비아에 위치해 있고 너무 무거워서 위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호바의 무게는 60톤입니다. 탱크보다 더 무거워요. 다음 우주 관련 행사는 2월 28일 영국 남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거대한 섬광이 하늘을 비추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충돌음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집 밖을 내다봤을 때 잔디밭에 검게 그을린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했고 영국 운석 관측 네트워크에 그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지질학적 연구나 우주센터에 보고하세요. 우주 암석은 땅 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 가치를 더 빨리 잃습니다. 비, 먼지, 눈, 바람, 장렬하는 태양. 이 모든 요인이 운석의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영국에서 발견된 운석은 석탄처럼 보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깨지기 쉽습니다. 아마도 언상태의 물을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위는 태양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주를 뚫고 지나간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입니다. 바위 안에서 독특한 광물 조합이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기원과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 뇌르틀링겐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고대 운석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마을의 비밀을 모르면 이것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늑하고 작은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만 운석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자 그 도시가 구덩이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마을이 사화산의 분화구에 위치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정한 각도에서 집들을 보면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20세기 중반 한 무리의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이 분화구가 화산 분화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운석에 의해 남겨진 거대한 분화구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운석은 약 1500만 년 전에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에 있던 탄소 거품이 즉시 작은 다이아몬드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값비싼 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벽이 햇빛에 유난히 빛난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마을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지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방문할 곳도 영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자체는 지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유명한 스톤헨지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바위를 원형으로 놓았습니다. 모두가 이 고고학적 기념물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바위들로 지어진 또 다른 건축물이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슈퍼헨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더 크고 무겁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 판은 약 2층 높이인 4.5m입니다. 한때는 돌들이 수직으로 서서 거대한 반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약 4,500년 전 사람들이 돌들을 밀어냈어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슈퍼헨지의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세워진 돌들이 어떤 거대한 기념물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바위들은 코스타리카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만한 큰 것도 있고 볼링공만한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바위공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석기를 사용하여 완벽한 둥근 모양을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 공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농구공처럼 쉽게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바위들은 모두 나이가 다릅니다. 일부는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은 녹은 화산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위공은 코스타리카의 대도시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지역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위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위의 용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바위의 역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멋진 고고학적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페루 사막을 걸으며 낮은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언덕 표면이 이상한 선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걸어가면 언덕 위에 거대한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러한 그림은 지오글리프라고 불립니다. 길이는 약 35m이고 보잉 상업용 제트기의 절반 크기이죠. 고고학자들은 2020년에 이 거대한 고양이를 발견했고 이 고양이가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은 다양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고양이 외에도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환상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모두 페루의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의 자연 침식이 실루엣을 거의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 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 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